안녕하세요. 43 채널의 구재훈입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제가 부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오늘은 20-30대 청년들이,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, 혹은 장사를 시작했을 때 혼자서 하는 건 좀 많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자본금도 적다 보니까 동업이라는 것을 많이 좀 선택을 하긴 해요. 뭐 재밌는 쇼츠로도 그런 동업의 뭐 안 좋은 점 혹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제 알고리즘에는 좀 종종 뜨기도 했는데,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. 저도 20-30대 청년 창업가들이 동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,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, 그것보다는 어쨌든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어 사실 저도 다시 뭐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동업이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혼자서 뭔가를 시작해서 그걸 감당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혼자 창업을 해서 이겨내는 친구들도 많지만, 저도 물론 그런 시기를 지나와서 한번 큰 실패를 겪었지만, 누군가 옆에 그 든든한 나의 파트너, 지원군, 혹시 혹은 팀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, 어떤 일을 시작할 때. 축구도 뭐 11 명이서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 응원하는 뭐 1명 12 번째 선수, 우리 그 팬들이 있으면 굉장히 큰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, 어쨌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와 어 뭐 마음을 나누던 어떤 육체적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, 이게 솔직히 쪼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음 '이상적인 생각이 아닐까.' 싶은 생각도 듭니다. 왜냐면요,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 보시거나 혹은 뭐 결혼을 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, 이게 처음에 정말 의기투합해서 잘 맞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의 단점과 이 사람의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반드시 트러블이 생깁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부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부부 창업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 잘 이끌어지려면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. 그런데 처음에는 뭐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혹은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뭐 잘 이끌려 나가는 것 같지만,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쪼끔 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,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돈은 5대 5로 나눠야 되지?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. 또 뭐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뭐 둘이 이제 동업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어 주변에서 쪼끔 그런 잡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. 오빠 내가 보기엔 오빠가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." 뭐 혹은 뭐 그쪽에서는 "당신이 이거 다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야?"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쪼끔씩 자기의 영역을 좀 넓혀 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충돌이 발생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되게 행복한 소리일 수 있어요. 잘 되면 뭐, 그쵸? 뭐 돈 더 나눠 가질 파이가 크기 때문에 뭐 문제되지는 않겠지만, 이게 파이가 작고 장사가 잘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찢어지기도 하고요. 대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찢어져요. 예.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어 진짜 답은 명확합니다. 이 규칙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. 세상에는 왜 제도와 법이 존재할까요?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, 결혼해도요, 혼인,
도장을 찍습니다. 결혼 뭐죠? 혼인신고 혼인신고소에 도장을 찍습니다.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거예요. 이혼 도장을 왜 찍어요? 이 계약이 이제 뭐 "파토가 났다."라는 그런 또 증명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는 이런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, 부부 간에도요. 그러면 동업도 어쨌든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가 만나는 거잖아요. 계약서를 써야 되겠습니까? 안 써야 되겠습니까? 내용이 디테일해야 되겠습니까? 안 디테일해야 되겠습니까? 저는 동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구두 계약 아니면 뭐 의리 뭐 아니면 "우리는 안 그래요."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그다음에 이상을 얘기하지 않아요.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? 예,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. 예. 지금 좋아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그 문제가 서로 합의된 계약서 상에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 누구도 말을 못 합니다. 네. 그래서 계약서를 반드시 이거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가 만난 어 파트너십 계약일 수도 있고요. 어떤 뭐 어떤 한 사업 대 사업의 주체가 결합하는 뭐 합병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계약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라. 동업이 동업일지라도 예 꼭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투자금이 뭐 나는 60% 얘는 40%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7대 3 으로 할 수도 있고 8대 2로 할 수도 있고 100%대 빵 퍼센트대의 동업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수익 배분을 어 뭐 계약서상에 명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책임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어 이런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지휘 체계 제가 군인 출신이어서 군대로 좀 예를 들자면 이 사령관이 있고 부하들이 있잖아요. 군대는 지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.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. 친구더라도 이런 그 직급에 대한 그 명확성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제가 뭐 좋아하는 운동 중에 빠델이 있는데 빠델이 뭐 뭔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찾아보시고요. 지금 해외에서 리치 스포츠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물결이 들어오진 않았어요. 근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한 3 군데밖에 없어요 아직. 근데 김포에 있는 곳에 제가 뭐 레슨도 받고 주말마다 같이 인제 그 치시는 분들하고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치기도 하는데 거기 코치분이 그 대표님하고 나이가 같나 봐요. 근데 반말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동업 관계냐?"라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. 고용 관계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관계지만 어쨌든 대표가 연 사업장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이런 저 같은 회원들이 그런 장소에 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좋게 봤을까요? 근데 저도 안 좋게 봤지만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. 예. 그래서 어 공과 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 "너가 지분을 많이 냈으니까 너가 사장을 해라. 그리고 나는 부하 직원을 할게." 그게 꼴리면 같이 하면 안 돼요. 예. 저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의사결정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나도 주장이 있고 얘도 주장이 있잖아요. 그러면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그 관과하시는 게 대표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대표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. 망해도 그 사람이 책임을 다 지는 거고요. 잘 돼도 그래서 책임을 망해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잘 됐을 때에도 영광을 그 사람이 독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관가하시는 것 같아요. 배 아파하시고. 당연하죠. 대표는 일을 안 하고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부려서 어 그 결과물을 독식하잖아요.
그러면 내가 그게 싫으면 나와서 창업을 한다든지 대표를 해야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쉽지 않거든요. 뭐 대표 명함만 파면 다 대표가 될까요? 예. 아닙니다. 여러분. 그런 모든 책임들 사소한 책임까지 다 지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 있는 거고,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그 대표로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 동업이라는 관계에서도 지위 체계를 쪼끔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린 것 같은데, 내용을 쪼끔 종합을 해 보자면, 정리를 해 보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첫 번째, 어 동업 관계 중요하죠. 예. 서로 의지하고 또 있으면, 또 잘만 형성되면 그거보다 좋은 또 파트너십이 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두에 드렸고, 그럴 때일수록 계약 관계, 파트너 대 파트너십으로 맺어진 계약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직급 위치에 맞는 그런 대우. 회사에서는 공과사를 꼭, 이 매장에서는 공과사를 꼭 지키는 그런 조직의 규율, 규칙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.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,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 뭐 사람이에요. 예, 진짜. 예. 제가 뭐 헐렁헐렁하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, 예, 뭐 저를 개인적으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예,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치,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시고, 어 이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.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시고 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책을 900권 정도 읽었거든요. 지금 그게 한 3년 전이니까 1000권 정도는 넘었을 것 같아요. 900권 이후부터는 카운터를 하지 않았어요.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.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책 한 줄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뭐 많이 보시는 뭐 그런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, 알고리즘에 떴다면,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다면은 내 삶의 그런 위치에, 그런 환경에 왔을 때 '한 번쯤은 적용해 보자.'라는 마음을 갖고 되새김질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저에게 궁금하신 거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제 영상 쭉 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다 나오니까요. 네, 의심하지 말고, 네, 다음 영상,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되게 중요한 얘기, 요식업의 그 요리사들은 왜 망할까? 예. 유명 셰프들은 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까? 뭐 이런 주제로 다음 주는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43 채널의 창업의 모든 것, 구재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